그래서 우리 동성학교가 그 소개되면서 그 오정섭 이사장님의 사모님이신 그 이재현 원장님의 일대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감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고담 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이재현 원장님 댁은 정말 부유한, 우리나라로 보면 최고의, 현재로 말하면 거의 재벌급에 속하는 톱 클래스, 다시 말하면 가장 잘 살고 부유한 집이었어요. 제가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뭐 보물 가치가 나가는 거라든지 보물 쓰는 게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달랑 하나 있는 게 자기 하나가 있는데 그 자기도 누가 선물로 준 거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그 원장님이 검소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장님이 돈을 벌어오면, 남편이 돈을 벌으면 그 돈을 이 광암리 학교 동산에다 돈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산학교에 사감으로 있으면서 어느 날 그 장롱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장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장부를 다 들춰보니까 뭐 아이들 식비를 얼마나 하고 그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전부 그 돈이 그 이사장님이 돈을 벌으셔가지고 여기다 쏟은 돈이에요. 돈을 벌어서 전부 이 고아나 이 학교를 위해서 다 쓰신 거죠. 같이 훌륭한 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귀한 때 자동차를 몰고 다니셨지만 운전기사가 없이 본인이 직접 모셨어요. 백발이 하얀 분이 운전기사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 만난 사람 중에 잊지 못할 사람은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학생들. 그 학생들이 요즘 와서 만나서 보면 잘 자랐어요. 물론 뭐 제가 가르친 건 아니었고요.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것을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회고담을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그때 근무를 할 때, 교양선생님 이미 아시겠지만, 이 서부 학교가 학교를 헐고 학교를 다시 지으니까 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의 2층, 기숙사 2층 방이나 이런 데를 얻어서 또 식당에 그 2층 거기를 얻어서 뭘 했는가 하면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부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서부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보고 놀랐는가? 그 식당으로 올라가는 그 기숙사로 올라가는 옆에 뭐가 하나 있어요 지금? 대추나무가 지금도 있죠? 없었습니까? 대추나무 있어 없어요? 대추나무가, 이 알방 같은 대추나무가 양쪽으로 쫙 있었는데 그 대추가 주렁주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학생들 생각으로는 있으면 따먹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 앞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탐보고 갔습니다. 정말 이러한 곳이 있는가 한국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 이 안에 포도도 주렁주렁 많이 열렸고 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누가 따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학생들은 시험을 많이 받았겠죠. 내가 저걸 따먹을까, 전에 가서 따먹을까 했겠지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전통을 이 학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추나무 있고 포도나무 있고 그것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숙사 앞에 있는 그 천리향이라는 향기만이라는 나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있으면서 같이 심었던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동성학교가 그 졸업 50년 역사를 하면서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아직도 그때 가르치던 학생이 스승의 날 선생님을 찾아오니까 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도 하고 그렇다 했더니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은 이 현재 사회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소풍 어디로 가죠? 뭐 해외로도 가고 방학했지만 그 당시에 갈 때는 이 금암산을 올라서 금암산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남한산성까지 갔다가 다시 그 능선을 타고 학교로 오는 것이 거의 이 동성학교의 가을 소풍, 특별히 단풍이 많이 든 때에 하나의 저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는 많이 개발도 되지 않고 정말 자연 그대로 이뤘던 그런 소풍 그 길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안식일 오후에 분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여기에 모여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분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학교 비슷하게 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지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 안식일마다 오후에 이렇게 계속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많이 가면 저쪽 간북리 쪽으로 많이 나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다른 곳에 그 교회도 개척하고 이러한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성학교의 가정 중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겨울 난방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께서 스팀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사시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연탄을 뗐습니다. 그 연탄도 어떻게 뗐는가? 온돌같이 그 기숙사의 밑에 방방 밑에 이 연탄 아궁이를 넣어가지고 저녁에 그 연탄 아궁이를 거기다 밀어넣어서 연탄을 떼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잠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연탄을 넣기가 뜨거운 연탄을 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고 당기는 그 불에 바퀴 달린 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연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쭉 밀어넣고 다 타면 꺼내서 다시 연탄을 바꾸고 이것이 겨울에 하는 일들이었는데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와서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상급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연탄을 이렇게 연탄 장사 가져오면 연탄을 배달을 받아서 쌓아놓고 그 중에 하나씩 둘씩 빼가지고 그 기숙사 아궁이에 불을 넣어가지고 떼면서 살았고요. 그 당시 기숙사는 남녀 물론 중간에 막혀있지만 사감이 혼자 나중에 이제 두 분이 하셨지만 수고를 하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연탄을 잘 하는가 이런 것을 해보고 그런 걸 하면서 살았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그 따뜻한 연탄을 떼면서 바닥에 따뜻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군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가 아까 영어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보람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영어 수업이었어요. 잠깐 제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도시의 중학교를 가니까 이 영어라는 걸 처음 하잖아요. 이거 혀를 꼬부리고 말을 하는데 이걸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막 우리 영어 선생님 여기 이야기 하는데 시골 손뜨기가 그 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영어가 취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영어 시험 보면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영어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도시에 살던 애들은 영어를 잘 해가는데 이 시골에 있는 사람은 못하니까 정말 제가 마음에 부담된 거, 어린 마음에. 근데 우리 이종 사촌 형이 그 옆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를 불러서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영어 하기 힘드냐? 그럼 외우면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과서를 외워. 다 외우면 되는 거야. 교과서를 외우면 영어가 잘합니까? 무조건 영어를 외우면 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영어 교과서를 발음도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한국말로 써서 북 하면 비읍을 한글로 북 해서 써가지고 이제 영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영어를 외우지 잘 않잖아요. 막 외웠어요.
1과 외우고 2과 외우고 혼자 다니면서 외우고 중얼대면서 외우고 막 외웠어요. 근데 참 그렇게 하다가 몇 개월 가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영어가 이 영어라는 것이 원래 영어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말하는 말.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영어를 막 잘하는 거거든요.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영어를 이제 외울 수 있는 대로 막 외우는 거예요. 교과서 막 줄줄줄 막 외우면서 막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영어를 외우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영어를 외워야 집에 간다. 영어를 외워야 집에 갑니다. 외우세요. 실제 그렇게 했느냐? 했어요. 자, 언제까지 영어를 일과를 외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외우죠. 한 사람 불러놓고 외워봐. 그러면 앉아서 영어를 어떤 애는 다 외우고 집에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다시 외워와 또 그 다음 사람 해서 이 영어를 그냥 교과서를 외우도록 뭐 문법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영어를 외우는 걸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이 영어를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서 영어를 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검정고시를 봤는데 너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언어란 말을 해야 된다. 말을. 아무리 글자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런 학생도 됐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경험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 아들을 만났더니 그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까 그 빵집에 누구 만나러 갔다 이런 그것만 기억나고 학생들한테 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로마 군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로마 군인이 왜 강했나?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왜 강했나? 이 이야기 속에 해답이 있어요. 이 전쟁하다가 목이 무척 타는데 물통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물통에 물 하나를 누가 구해왔어요. 자, 물통에 물은 하나고 먹을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이 물통에 입만 대고 그러니까 정말 목만 죽이는 것도 아니지. 입만 대고 끝까지 먹어봐라 했어요. 처음에 군이 그 뚜껑을 열고 입을 하고 죽이고 끝까지 다 입을 다 한 다음에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먹었는가 그걸 재보니까 그 로마 군인의 맨 마지막 사람이 물을 제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만큼 전후에나 이런 게 세고 단결력이 세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억이 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요즘 선생님들한테 좋은 많이 들으시죠? 여기에 공지하는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기억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어버릴 것은 지금도 여러분께서 노자 교육을 좀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화장실에 오물 또 과수원에 포도원에다가 오물을 퍼다 주는 거 이런 것을 함께 했습니다. 전혀 생소한 거였지만 그 거의 일례로 그래서 우리가 퍼서 주고 거기서 포도를 또 열매를 걷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 그런 걸 하라면 조금 싫어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성학교를 제가 바깥에서 병선생님께서 말씀도 듣고 지금 볼 때 동성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까 병선생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성학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소그룹, 그러니까
작은 숫자로 수업을 하는 것을 이미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학급의 학생은 20명이 못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아이들을 많이 얻기 때문에 되지만 사람을 수십 명씩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해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많아야 30명, 뭐 23명, 21명 이런 교육을 실시해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대화의 채널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동사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오직 성경이다. 왜 그런가?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지금 학교나 참고서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무궁무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데나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은 원래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데 결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투자한 그만큼의 시간은 여러분한테 훨씬 더 몇 배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을 결코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신통력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판단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성학교가 앞으로 제가 할 것은 자립하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립하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사회는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화되어 있고요. 그죠?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하여튼 예수 모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난번 어떤 데서 통계가 나왔는데, 대기업에, 한국에서 네노라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대기업을 나오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삼성전자를 들어갔지만 그 삼성전자에서 1년 이내에 절반이 넘는 사람이 다시 다 자리를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삼성이 결코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 수 있는 것을 뭔가를 스스로 모색을 해가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남 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을 우리 동성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선 생각나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기 존경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 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기숙사에 말썽꾸러기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 동성학교로 보냈어요.
아니 말 잘 안 듣고 정말 골칫덩어리였어요.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학교에서 마침 해충약, 구충제를 나눠주면서 이걸 먹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상암이었을 때 잘 갔다 오느라고 아이들이 이제 배웅하고서 그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까 바로 그 말썽꾸러기 그 녀석이 이 구충제를 놓고 간 거예요. 자리에다가. 그래서 제가 구충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버스가 하루에 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가는 길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참 뛰어가지고 버스 연구에 하면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구충제를 내면서 야, 너 구충제 놓고 왔어. 이거 먹어야지. 딱 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참 제가 그 말에 그 감사를 애비 하나는 잘 두었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게 그만큼 그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진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현재도 수고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네 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동성학교는 제 평생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에서 이 학위성학교를 할 때 목사님의 사무를 통해서 이 학교를 소개받고 그 학교에 소개받고 그 땡볕에 저쪽 거해동 가는 분기점 여기까지 걸어서 물어서 학교를 왔는데 제가 이 학교에 왜 몸을 담게 됐는가 와서 보니까 시골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고구마밭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고구마밭을.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제가 여기 동성학교를 왔는데 학교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서 잠깐 좀 오면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실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구마밭을 땡볕에 머리에 수건 쓰고 앉아서 풀을 매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재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해도 참 될만한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하시는 집사님 여기 안 계신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학교에 봉직하는 동안 많이 지도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또 따랐던 우리 지자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성학교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동성 아이들의 그 평가를 보면 동성학교를 나온 사람은 뭐가 다른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꼭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근데 뭐가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서 이 동산이 정말 학교로서 그리고 선지자 학교로서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동량제들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서 탄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메모해온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